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번째 의미입니다. 7월 3일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 리플이 중요한 소식을 발표해주고 있습니다. 전통금융권을 다 잡아먹겠다. 서클이 USDC 발행사이죠. 서클이 IPO 이후 증시에 상장한 이후에 주가가 폭등하였고 은행 라이센스를 신청하였죠. 그리고 이에 질세라 리플이 전통금융권 미국의 라이센스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전통금융 시장 진출을 노리고 있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돈의 역사가 바뀌는 겁니다. 종이에서 0과 1로, 종이에서 데이터로, 종이에서 비트 그로스로. 0과 1.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뜻도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세요. 비트, 16비트, 32비트, 64비트 그 비트입니다. 이 비트는요 0과 1의 이진법에 쭉 연결고리예요. 0과 1의 이진법에 이게 데이터, 여기에 값어치를 붙이는 게 바로 블록체인입니다. 그러면 비트코인, 디지털 돈, 데이터에 값어치가 부여된 돈과 자산이 바로 코인이자 가상자산이자 디지털 자산입니다. 그리고 이제 리플이 서클과 함께 공식적으로 전통금융권에 진출하고 있다. 그리고 전통금융권은 코인 시장에 진출하고 있죠. 이게 뭘까요? 전통금융권들, 우리가 자본주의의 3대 주체, 대학교 때 배웠죠? 고등학교 때도 배웠습니다. 가계, 기업, 정부가 있죠. 가계는 소비의 주축이에요. 기업으로부터 월급을 받아서. 그렇죠? 기업은 자본주의의 심장이었습니다. 지난 수백 년간. 왜? 얘네가 생산을 하고요. 사람을 뽑죠. 고용을 하고요. 막대한 투자가 들어갑니다. 4대 경제 지표 중에서 소비, 생산, 투자, 고용 세 가지를 담당해요. 여기에 가계가 소비를 담당했다. 그럼 기업이 4대 경제 지표 중에서 세 가지를 담당한 겁니다. 이쯤 되면 자본주의 핵심, 기업. 기업을 알려고 하면 주식 투자를 배웠어야 됐겠죠. 주식의 원리를 알고 있어야 결국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이 증가하게 되면 주가도 따라오는 그 기본적인 원리를 배울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난 투자의 100여 년간 오랜 시장의 투자의 그루였죠. 워렌 버핏, 피터 린치, 그들의 원칙을 우리는 배울 수 있었겠죠. 허나 우리는 아직까지 주식 투자에 성공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주식의 에너지가 코인으로 이동하고 있죠. 바로 토큰으로 말입니다. 이 시장에서 기회를 잡으시겠습니까? 또 한 번 놓치시겠습니까? 지금 7개월도 못 버티고 입만 해벨레 나와가지고 불평불만 늘어놓겠습니까? 또다시 호구로 전략하겠습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부의 역사가 이전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에너지의 흐름을 합류하시길 바랍니다. 에너지의 흐름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리플사에서 트위터에 리플사 X의 첫 단어에 명칭되고 있어요. 우리는 웹 3.0 가치의 인터넷의 인프라에 주력하고 있다. 브래드 하우스가 리플 소송이 완전 종료된 이후에 우리는 이제 한 챕터를, 이번 장을 마무리하고 웹 3.0 가치의 인터넷에 주력할 예정이다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하였죠. 이게 스위프트 국제 송금망의 2세대고요. 데이터가 이동해 나가는 혈근이고요. 가치의 인터넷이고요. 결국 실시간 블록체인 혁명, 전통 금융권의 혁명이 바로 토큰화 혁명입니다. 브래드 하우스가 직접 트위터를 통해서 우리의 오랜 규정 준수 원칙에 충실하여서 리플이 OCC 통화감독청, 여기에 국립은행 설립 허가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승인될 경우에 뉴욕 금융 서비스를 통해서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감독을 모두 받게 된다. 이는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대한 신뢰의 새롭고 독보적인 기준이 될 것이다. 기준, 이 기준을 깔아나가는 바로 업체가 바로 리플입니다. 페드의 주인이 달러의 주인장이죠. 달러의 주인장, 페드의 주인장과 리플은 그 뿌리의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업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송 때마다 리플은 99.9%가 아니라 100% 예정되어 있다. 전 세계의 송금망의, 국제 송금망의 브릿지와 거액결제용 CBDC를 운반하는 그 역할을 담당하는 게 바로 XRP입니다. 이번 주 초에 스탠다드 커스터디를 통해서 저희는 연준의 마스터 계좌, 페드의 마스터 계좌 신청을 하였다. 금융기관들이 자신의 자금을 보관하고 실시간으로 결제할 수 있는 그 계좌가 마스터 계좌입니다. 여기에 리플이 신청을 하고 있다는 거. 돈의 역사가 바뀐다는 거. 연준이 시스템을 바꾸는 그 부분을 이제 문호를, 닫았던 문호를 열어주고 있는 겁니다. 의회가 명확한 규칙과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이 시장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이 계좌를 통해서 저희는
RLUSD 스테이블코인 준비금을 연준에 직접 보관하고 RLUSD에 대한 추가적인 신뢰와 보안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2,500달러 시장에서 RLUSD는 규제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 금융기관들이 기대하는 기준을 제시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돈의 역사가 바뀌어 나가고 있다. 이미 연준의 마스터 계좌, 이 소식은 제가 멤버십을 통해서 가장 먼저 알려드렸습니다. 아마 지구에서 가장 빨리 알려드렸을 것 같은데요. 이미 6월 30일이었죠. 세계 암호화폐 기업이 미국 연준의 마스터 계좌 발급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이 세계 암호화폐 기업이 어디냐? 바로 위즈덤 트리, 스탠다드 커스터디, 커머셜 파이낸셜입니다. 여기에 위즈덤 트리. 위즈덤 트리는 어디냐? XRP 현물 ETF 신청사이자 거대 금융기관입니다. XRP 현물 ETF 신청사들이에요. 그레이스케일, 21시어스, 비트와이즈, 카나리, 위즈덤 트리. 위즈덤 트리 또한 연준의 마스터 계좌를 발급을 신청하고 있다. 코인시어스, 프랭클 템프턴, 바네크 포르시어스, 렉스 터틀 캐피탈. 얘네가 XRP 현물 ETF 신청사입니다. 여기에 많은 기업들이 거대 금융기관, 그 뿌리와 괴를 같이 하고 있죠. 페드의 연준의 기와 뿌리를 같이 하는 겁니다. 얘네가 기관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XRP에 ETF 통해서 혈관을 뚫어주고 있다는 거죠. 바로 21세어스가 위즈덤 트리, 정정하겠습니다. 위즈덤 트리가 연준의 마스터 계좌를 지금 신청하고 있고 위즈덤 트리가 XRP 현물 ETF를 신청하고 있다. 그 말의 의미는 뭘까요? 시장에 혈관을 뚫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눈치를 채야 된다. 연준의 마스터 계좌는 은행이 직접 연준과 거래하고 결제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연준과 거래하는 미국의 전통 금융기관들이 죄다 연결되어 있죠. 여기에 이제 코인과 블록체인사들이 들어오고 그 문호를 열어주는 겁니다. 바로 얼마 전, 며칠 전이었죠. 7월 2일 은행업까지 넘보는 서클, 연이은 강폭 행보에 6월에만 484% 주가가 폭등하였다는 거. 은행 인가시 스테이블코인 수탁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다. 이미 스테이블코인 규제법, 지니어스 법안 통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주가가 먼저 튀었죠. 코인베이스도 주가가 튀었고요. 서클도 주가가 튀었고요. 여기에 로빈후드도 주가가 튀었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도 이제 에너지를 응축하고 있죠. 여기는 대부분 코인 사업이 포트폴리오의 중심입니다. 그러면 코인 시장이 과연 바닥에서 머무르고 있을까요? 아니죠. 폭등이 예약 버튼이 눌러져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어떤 에너지의 흐름이다? 우리는 이 흐름을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보면은 CIPS, 중국의 실시간 결제망입니다. 이 망들이 은행들과 연결되는 건데요. 이 망의 규칙은 사실상 코인과 토큰이 이동해 나가는 통로입니다. 중국 중심의 실시간 결제망인 CIPS, 러시아 중심의 실시간 결제망인 SPFS, 인도 중심의 실시간 결제망인 SFMS, 미국 중심의 실시간 결제망인 FedNow, 중동 중심의 실시간 결제망인 부나, 캐나다 중심의 결제망인 페이먼츠 캐나다, 아세안 중심 동남아시아 실시간 결제망인 페이넷 말레이시아, 여기에 일본 은행과 협회, 여기에 또 실시간으로 연결됩니다. 이와 더불어서 더 클리어링하우스 스위프트, 아시아 개발은행, 국제결제은행, IMF, 월드뱅크, 이런 업체들이 다시 한번 리플과 연결되는 겁니다. 이거의 실시간 혈관망, 동맥, 정맥, 모세혈관의 주인이, 이 지구의 새로운 혈관의 주인이 바로 리플렛이라는 거. 그렇기에 ISO 2002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새겨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다시 한번 리플렛과 스위프트가 공존하고 있다.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공존하고 있다. 세계 3대 예탁 결제원인 유로클리어, DTCC, 클리어스트림이 공존하고 있다. 영국 중앙은행과 국제결제은행과 유럽 중앙은행이 여기 들어와 있다. 여기 아프리카의 실시간 결제망 빨대망이죠. 모잘루프가 들어와 있다. 이 모잘루프는 다시 한번 리플의 인터넷처, 그리고 다시 한번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여기와도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실시간 결제망이죠. 여기에 빨대는 이미 선점이 끝났습니다. 그들이 빨대를 이미 꼽아놨어요. 아프리카가 지금 막대한 인구를 기반으로 해서
글로벌 기업들이 여기에 자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허나 이미 혈가는 다 정복을 끝내놨다는 거. 안타까운 부분이죠. 우리는 이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이 모잘루프에 대한 해부를 몇 해에 걸쳐서 해부를 직접적으로 제가 종종 멤버십에 집중적으로 연결시켜놨습니다. 그 지도를 한번 오셔서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전 세계 중앙은행들, 미국과 일본, 독일, 중국, 캐나다, 대한민국, 전 세계 정부가 함께 하고 있다는 거. 그렇기에 상승은 이미 예정되어 있다는 거. 다가오는 현물 ETF가 이미 오고 있다는 거. 라이트코인, 소라나, XRP ETF 승인 확률이 95%. 저는 100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확신하고 있다는 거죠. 이미 SEC에서 ETF 상장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죠. 그래서 많은 수많은 ETF가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죠? ETF를 통해서 기관들이 자금을 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겁니다. 코인 시장 중에서 알트코인 시장은 정말 요만해요. 전 세계 자산 시장에서 요만하다는 거. 기관들이 자금을 쏘게 되면 가격은 폭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합류해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들의 흔들기에 놀아나서 물량을 뺏기겠습니까? 호구가 되겠습니까? 프로가 되겠습니까? 결국 프로가 되기 위해서는 고기 잡는 방법과 원리와 내공이 필요합니다. 뼛속 깊숙이 새겨진 오랜 시간 동안 15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금융시장을 오랜 시간 동안 바라봐왔고 유가, 금리, 환율과 주식과 채권 시장과 연준의 통화정책의 흐름과 물가와 경제정책의 원리와 경제를 풀어낼 수 없는 지표를 풀어낼 수 없는 바로 이면에 있는 통찰력, 그들의 움직임,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 거기 보이지 않는 손, 그 손은 결국 그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손, 고래, 공급이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통제해서 미래를 만들어내는 그 움직임을 제대로 배워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